내일 시장을 준비하는 날씨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목요일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코스피인데요. 장중에 부침은 있었지만 역시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키워갔던 코스피고요. 반면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코스닥이었습니다. 마감 지수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5장 크게 힘을 내주면서 7,490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1,199포인트 마감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장중에 흔들림이 좀 있었는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 초반에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던 코스피입니다. 7,531포인트 오늘 터치해낸 이후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 거래일 역시 열심히 달려온 만큼 오늘 세론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간밤에 ARM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가이던스가 실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아갔고요. 장중에 1.7%가량 밀리면서 7,250선까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한번 반도체가 5점 튀어 올랐죠. 이에 따라 코스피 7,490선 회복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좀 지속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에 1,219포인트 터치하는 이후에 약세 전환했고요. 장중에 1,200선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회복하려는 모습들도 포착이 됐는데 결국에는 지지해내지 못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죠. 수급적인 부분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수급 공방전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3조 이상의 순매수를 이어갔었는데 오늘은 장중에 8조 이상 팔아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이에 맞서서 개인이 8조 이상의 순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면서 개인의 경우에는 매수폭이 소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기관이 뒷심을 좀 받쳐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 순매수로 기관이 전환을 하면서 1조 이상 담아냈고요. 오늘 개인이 6조 가까이 담아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하단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1,600억 원 이상 담아냈는데요. 기관의 경우에는 장중에 매도로 포지션을 좀 변경을 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을 상당 부분 줄였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들이 부각이 됐을까요? 첫 번째 테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이어졌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죠. 다음 주에는 정말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관련한 다양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 주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이란과의 합의를 끝낼 수 있냐라는 물음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합의 절차의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간밤 미국 증시 안에서 나스닥과 또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시면 악시오스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1페이지 분량의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이 양해각서 안에 1페이지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면은 이란의 핵 농축을 일시 중단하고요. 그동안 막혀있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던가 지금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죠. 이러한 제재들을 점차 해제해 나간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주목했던 건 이 미국과 이란이 그간 의견을 좁히지 못했던 부분이 농축 우라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담겨 있다라는 거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이 부분에 합의를 했다라는 긍정적인 발언들을 다수 쏟아냈는데 반면에 이란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거고 합의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대감은 존재하는 모습이었고요. 협상 장소에 대한 언급도 좀 있었는데 역시나 파키스탄의 이슬람마바드라던가 스위스 제네바가 거론이 됐다라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간밤에 국제유가가 7%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WTI의 경우에는 95달러 선까지 내려왔고요. 브렌트유의 경우에는 101달러 선에서 오늘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는 재건주와 건설주들이 강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종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삼성 E&A가 21% 강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GS건설이 11%가량 상승했습니다.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7.8%대 강세, DLENC도 강한 흐름을 가져갔고요. 대우건설의 경우에는 3%대 강세로 마무리 지은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했던 재건주들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신장비 관련한 종목들도 강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6월 전에는 매수해라라고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증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6월에 무선 통신장비주 매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유선 광통신 관련주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대표적으로 코히어런트라던가 루멘텀 이야기를 했고요. 국내에서는 무선 통신 관련한 종목들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적 기반이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래 종목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통신장비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비중 확대를 제시한 이유는 세 가지 모멘텀을 가져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미국 안에서 통신 장비에 대해서도 탈중국화가 이어지고 있죠.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었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유선통신 장비 기업들은 존재하지만 무선통신 기업들이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무선통신에 집중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6월에 본격적으로 미국이 주파수 본경매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상승 모멘텀이 가져갈 수 있다,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국내 안에서도 AI를 N사업 관련해서 정책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건데요. 보통 이 통신장비 관련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을 보통 세 가지로 하나증권에서는 제시를 했었는데 정부가 정책을 구체화한다던가 통신사들이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6월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의 주파수 경매 관련해서 통신사가 선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공급사 역시도 선정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6월 전에 통신장비주들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우선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죠. 오늘 비센전자가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이솔루션이 21%대 급등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한광통신의 경우에는 19%대 강세, 서진시스템이 14%가량 상승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 솔리드는 2%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강세 흐름 보였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오늘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이데일리 TV 뉴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기대감에 국내 주요 건설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 E&A의 투심이 특히 집중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힌 뒤 양국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전쟁 재건 기대감이 확대됐습니다. 증권가에선 중동 지역 긴장 완화 시 인프라 및 플랜트 재건 사업 발주 확대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바라봤고 특히 중동 플랜트 수주 경험이 풍부한 국내 건설사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B증권은 정해진 기간 내 대형 프로젝트를 실제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라며 삼성 E&A가 창사 이래 최고의 수주 환경 속에서 경쟁력이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에너지 안보 기조 강화에 따른 플랜트, 발주 가속과 전쟁 피해 복구에 따른 중동 발주 수요가 동시에 작동하며 연간 최소 15조 5천억 원의 수주 잔고를 달성해 사상 최대치를 새로 쓸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전쟁 재건 기대감이 부각되는 건설주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NELC가 건설주 기대감, 재건 기대감 받아가면서 7% 넘는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장막판까지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7.73% 오른 10만 3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오늘 삼성 E&A가 건설주 모멘텀을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1.51% 오르며 6만 4,4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HD현대 조선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올해 1분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한 8조 1,409억 원의 매출과 57.8% 늘어난 1조 3,56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조 1,414억 원으로 86.6% 상승했습니다. 자회사인 HD현대중공업이 1분기 5조 9,163억 원의 매출과 9,05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통합 이전 대비 2배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HD현대사무와 HD현대마린엔진 역시 실적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조업 일수 감소에도 고수익 친환경 선박의 비중 확대와 생산성 향상, 해양 부문 수익 개선 등이 맞물려 전사업 부문에서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형 탱커선을 중심으로 가스선과 컨테이너선 등의 발주가 지속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미국 내 대형 LNG 프로젝트 입찰이 본격화되며 LNG선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둘 다 모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특히 실적 발표 이후 더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70만 원 선을 넘기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6.94% 오른 69만 3천 원에서 장을 마쳤고요. HD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3% 넘는 상승세 이어가며 46만 7,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대한광통신이 미국 현지 광케이블 생산 거점을 확보하며 북미 광통신 인프라 시장 공략을 본격화합니다. 대한광통신은 100% 자회사인 TF 네트워크스가 미국 광섬유 케이블 전문 기업 인캡 아메리카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캡 아메리카는 미국 텍사스주에 생산 시설을 둔 광섬유 케이블 제조사로 TF 네트워크스는 지난 2025년 1월 인캡 아메리카의 지분 88.5%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미국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획득한 뒤 이번 최종 합의를 통해 기존 소수 지분 보유자의 자녀 지분 1.5%까지 추가 인수하며 최종 지분율 90%로 인수를 마무리지었습니다. 대한광통신 관계자는 이번 인수가 대한광통신이 미국 현지 광케이블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북미 인프라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AI 데이터 센터 확산과 광대역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의 집행으로 미국 내 전력 및 광통신 인프라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인캡 아메리카의 제조 역량과 대한광통신의 기술 경쟁력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대한광통신의 마감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꾸준히 강한 모습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한광통신 19.32% 오르면서 21,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올해 1분기 백화점 부문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가운데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돼 있으며 실적 개선 기대감도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현대백화점은 1분기 매출 9,501억 원, 영업이익은 9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5%와 12.1% 감소한 실적을 공개했지만 자회사 지누스의 실적 부진을 제외한다면 백화점과 면세점 부문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가에선 잇따라 목표가를 높여 잡으면서 내수 소비가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데다 외국인 매출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며 4, 5월 백화점 거래액 성장률이 15%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번 기에도 백화점 부문의 실적 개선 기대감은 여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현대백화점은 배당 지급 총액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다며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4.7%를 4월 말에 소각 완료할 예정이며 올해 신규 매입 자사주 1.1%도 연내 소각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현대백화점의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오늘 증권가의 호평 속에 5.66% 오른 11만 3,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신세계 역시 백화점 산업의 전반적인 기대감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5.61% 오른 43만 3,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과열된 분위기가 잠잠해질까 했는데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장을 두고 많은 분들이 참 어렵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중심을 잡고 끄는 시장이 과연 괜찮은 시장인 것인지, 여기에다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더 커질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후 4시 기준으로 애프터마켓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상승 랠리의 가장 큰 주력은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애프터마켓에서 그 흐름이 강한데요. 삼성전자는 2.82%, SK하이닉스는 3.69%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SK증권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를 30만 전자, SK하이닉스를 300만 니스로 표현을 했는데요. 에이전틱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 반도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이 두 기업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었습니다. 여기에다가 2분기 메모리 실적 가격도 여전히 강할 것이며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파워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점을 들면서 주가를 재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얼만큼 더 상승할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K스퀘어도 동반 강세 보이면서 1.6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06%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도 오늘 빨간불 켜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 로보틱스 계열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유튜브에 아틀라스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물구나무 서는 자세도 있고 또 기계체조를 하는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로봇 모멘텀이 부각이 됐고 현대차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만큼 코스닥도 잘 가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코스닥의 흐름은 아쉽습니다. 여전히 주도주인 이 제약바이오주에서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오늘은 2차 전지 단에서도 엇갈리는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먼저 삼천당 제약은 1.48% 하락하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애프터마켓에서 1.10%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2차 전지단에서 그래도 강세 보여줬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오늘은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2.84% 상승세 보여주고 있지만 에코프로는 1.84%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주들이 화려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소외됐었는데요. 하지만 인공지능 혁명으로 인해서 AI 데이터 센터 붐이 일어났고 전력 설비와 전선은 이미 수혜를 입고 있죠. 그런데 이제 건설주들이 시공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이제는 AI 인프라 역할을 좀 공급하는 일까지 할 것이다라는 게 부각이 됐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재건 이슈까지 붙으면서 오늘 삼성 ENA는 두 자릿수의 급등세 보여주면서 21.1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GS건설도 역시 10.01%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성DS는 반도체 관련주로 묶이는데요. 11.15%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정말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이 AI 서버의 발열을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술력 인정받으면서 오늘도 역시 좋은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형주들 장 막판으로 갈수록 더 힘이 강해졌었고요.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는 좀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졌지만 그 와중에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덕산테코피아와 심택이 애프터마켓에서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덕산테코피아는 이제 반도체 사업을 넘어서서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까지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 소재 기업으로 재평가 받으면서 체질 개선에 성공하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요. 오늘 16.73%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심택은 실적의 결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너무 좋았었는데 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 늘었다라는 결과 나오면서 오늘 13.22%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 모멘텀을 타고 나우 로보틱스는 7.7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툴젠과 진성 TEC도 오늘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중에 좀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한 줄 평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어제와 좀 유사했었던 것 같습니다. 수급의 쏠림. 하지만 어제는
수급에 쏠림이 매수 쪽으로 쏠렸다면 네. 또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장중에 좀 차익 매도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계좌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들어있느냐 또 들어있지 않느냐 이제 보유했느냐 보유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느낌적인 차이가 있으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제 수급을 좀 파악을 해봤더니 네. 4일하고 6일 2거래일 동안 7조 3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폭풍 매수를 했죠. 근데 오늘 시장을 들여다보면은 외국인이 8조 5천억을 매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4일, 6일 매수를 오늘 하루 동안에 다 또 쏟아낸 반납을 거죠. 했죠. 네. 근데 그 안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또 4일, 6일 많이 매수를 했고 오늘도 오늘은 매도를 했지만은 또 그렇게 많이 매도를 하진 않았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 전반적으로 8조 5천억 매도가 떨어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동안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오늘 또 하락을 하면서 더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제 지수 강세 보였고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7,300포인트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체감상으로는 정말 이 국내 증시가 7,300포인트 위에 있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제 오늘 네. 좀 체감 지수가 좀 썩 좋지 못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엔비디아가 이제 코닝하고 4조 6천억 원 이런 부분에 이제 광섬유, 인프라 구축 협력 소식을 전하면서 또 오늘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어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네. SKC가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밴드 공부방이나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유리기판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 미세화 선폭이라든지 유리기판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열을 머금고 있고 물리적인 취약성이 있고 이런 또 풀어야 할 기술적인 난제가 있기 때문에 27년 이후로 또 SKC의 그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27년 이후 28년까지는 보셔야 됩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렸고 오히려 엔비디아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데이터 센터 안에서 GPU 간의 광 연결 이 부분을 더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광 연결 관련된 종목들 관심을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이 직접적인 관련 종목은 아직 국내 상장 기업에는 없습니다.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근접한 종목들 또 찾아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공부방 오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그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이 미란하고 이란,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 협상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재건 관련주들 급등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었는데 사실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는 강세 흐름을 보이죠. 실제로 막상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실제로 재건 관련주들이 중동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종목에 몰입하셔가지고 또 너무 과도한 말고. 네. 네. 비중을 넣지 않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시장을 이끄는 주체가 어제와 오늘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외국인들이 이끌어줬다면 오늘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너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크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 지수는 가는데 내 계좌는 왜 이러지 디커플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기회들 오늘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 뭐 재건 이야기도 해주셨고 광섬유 관련해서도 또 이야기 해주셨는데 특징적인 종목들 어떻게 포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 한 줄에서 네. 말씀드렸던 내용 이어서 오이솔루션 특징주로 준비를 했고 또 삼성 E&A 이렇게 두 종목 특징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오이솔루션부터 네. 체크해 볼까요? 오이솔루션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이 AI 데이터 센터용 1.6 테라 BPS OSFT하고 광 트랜시버
또 CPO용 외부 광원 모듈, 이 ELSFP 공개를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이제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제가 자세히 풀어서 밴드 공부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ELSFP가 뭐냐면 외부 레이저 모듈입니다. 외부 레이저 모듈. 그러니까 CPU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CPU 방식이 GPU에서 바로 광신호, 광섬유로 연결을 시킨다라는 방식이고, 근데 이 안에 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 레이저, 광원은 밖으로 빼자. 이런 부분이 또 핵심 부품군으로 구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오이솔루션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제가 이제 상승 레이더 시스템 설계한 그 시스템 신호가 사실 이제 5월 4일 날 잡혔어요. 5월 4일 날 잡혔고 5월 6일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고 오늘 이런 엔비디아의 소식에 따라서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는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열려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제 주간 흐름으로 봐도 과거 5G 시절의 주가 강세를 보였던 고점 영역까지는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어지죠. 물론 바닥권에서 폭풍 급등세를 보인 것도 사실이지만 위쪽으로 아직까지 상승의 영역이 좀 열려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엔비디아의 광 연결, GPU 간의 광 연결 이런 부분들이 오이솔루션까지 좀 연결고리로 전해진다면 주가의 상승 추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시청자분께서 오이솔루션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 E&A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삼성 E&A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적도 그렇고 수주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계속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왔고 5월 들어서 벌써 이제 첫 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오늘 급등세를 보이면서 21.54%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중동, 재건 이런 부분들도 가시치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매도 목표가를 사실 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보유해가는 홀딩 기준 가격을 잘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삼성 E&A 같은 경우에 제가 보유 홀딩하는 가격을 좀 정해드리자면 지금 가격 기준으로는 5만 원 가격을 보유 기준 가격으로 제시를 해서 중장기 추세 상승 추세 쭉 이어간다.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보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오이솔루션 그리고 삼성 E&A 체크해봤습니다. 오이솔루션의 경우에는 파트너님의 상승 레이더 시스템 통해서 지속적으로 포착이 됐던 종목인데 앞으로도 이 상승 룸이 상방 룸이 남아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삼성 E&A의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그만큼 매도 타이밍 잡기가 참 어렵다라고도 느껴지실 텐데 파트너님께서 이 부분 짚어주셨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략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키워드 통해서 내일 투자 전략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요. 차익 실현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물량을 상당 부분 덜어내는 모습이었는데 내일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표와 매출입니다. 간밤에도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일정들이 이번 주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차익 실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파트너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오늘 뭐 8조가량 팔아냈잖아요. 내일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덜어낼지 아니면 내일은 또 돌아올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 때요. 네. 수급, 외국인의 수급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특히 선물 수급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늘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 선물 수급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있는데 오늘 외국인이 어제 오늘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현물
매수, 매도 이런 부분은 뭐 늘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내용이고 다만 매수와 매도의 강도, 평소와 좀 더 세게 매수를 하느냐, 세게 매도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 좀 가늠해서 보시면 되겠지만 이 선물은 만기가 있죠. 네. 그러니까 현물은 만기가 없지만 선물은 만기가 있단 말이에요.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이제 앞으로 이제 6월물이 다가오죠. 6월 둘째 주 목요일이면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지금 외국인이 선물을 누적 매수를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 막판에 2조 원 넘게 또 매도를 했어요, 선물을. 네. 그럼 선물을 매도한다라는 뜻은 앞으로의 그 미래에 좀 하락을 염두에 두는 그런 포지션을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오전에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다가 장중에 매수로 또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마감을 하면서 또 살펴보면 9천억 넘게 또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네. 가르쳐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 외국인의 선물 동향 또 옵션 동향을 매우 네. 민감하게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중에 매수, 매도 또 장 막판에 매도, 매수 이런 부분들을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본인들도 정하기 어렵거나 네. 아니면 가르쳐주고 싶지 않거나 이제 둘 중 하나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시장을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려면은 추격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네. 추격 매수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가장 내가 대응하기 유리한 가격이 얼마인지 좀 고민을 해 가시면서 매수 대응해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장중에도 좀 왔다 갔다 하는 선물 시장에서 확인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고 계셨던 분들은 너무 헷갈린다라고 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또 파트너님께서 오전에 이러한 부분들 짚어주시니까 함께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지표와 매출입니다. 어떤 부분 이번 주에 체크를 또 해봐야 될까요? 사실 오늘 이제 미국 지표 발표가 됐죠. ADP 민간 네. 고용. 그 부분이 이제 의미하는 바 시사하는 부분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약화시키는 부분이었거든요. 보통 이제 고용이 강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약해지죠. 네. 약해지기 마련인데 이 4월 그 ADP 민간 고용은 4월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의 이제 선행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이 부분이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시장은 기다리고 있겠죠. 미국 가뜩이나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고용 보고서까지 강세를 보인다면은 금리 인상의 기대감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은 또 성장주의 수급적인 면에서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일 또 TSMC 4월 매출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매출 관련해서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하이닉스가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TSMC 4월 매출 이런 부분들 가늠해 가면서 앞으로 2분기 대비 대응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여전히 강한 흐름인데 TSMC의 이 매출 발표에 따라서 또 반도체 향방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포인트들 저희와 함께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 나는 매일매일 시장 같이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더 세밀한 전략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입장하시면 도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져다만 대시면 몇 초 뒤에 링크 뜨고요.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번거롭다면 문자 통해서도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유료 문자 100원에 번호 샵 3772번으로 여승재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승재 파트너님이 매일 오전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시초가에 어떤 섹터를 좀 담아볼지 집중해봐야 될지 궁금하다. 또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이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같이 가늠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파트너님의 무료 방송 함께 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죠. 네, 저희 이렇게 내일장 투자 전략도 같이 한번 챙겨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섹터와 테마에 또 집중을 좀 더 해봐야 될지 이어지는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1부 이어갑니다.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내일장 키워드 통해서 투자 포인트를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어떤 섹터가 또 날아오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장에서 오후 장에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흔한 말로 말아 올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내일 또 반도체인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조정 장중에 받을 때 네. 매수를 해야 되나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았을 거고 또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8조 원 넘게 폭풍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또 수급 체크를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6월 4일 날 하고 5일 날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10조 원 넘게 매도를 하셨어요. 오. 그 시장 네. 삼성전자를. 아, 그러니까 차익 4일 실현에 날. 나섰던 거. 그러니까 4일 날 매도하신 분들은 네. 차익 실현도 아니죠. 4월 5일 날 엄청나게 급등을 했으니까. 네. 4일 날 매도하신 분들은 아마 되게 이제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맞아요. 조정 시 매수를 말씀드릴 수 있는 섹터가 지금 저는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해요. 오, 오히려 2차 전지. 네네. 네. 반도체는 이렇다 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정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제쳐놓고 조정 시 또 분할 매수 접근할 수 있는 섹터는 2차 전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이런 부분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 계실 거예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그리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5월 중순 중국 방문.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제재 완화라든지 또 관세 이런 네. 부분도 얘기를 오고 가겠죠. 이제 그렇게 보면은 또 이 배터리 중국을 벗어나려는 배터리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진핑 주석하고 같이 이제 뭐 회담하면서 관세 완화하고 배터리, 전기차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에 따르면 또 한국 입장에서는 좀 네. 좋지 않은 것인가. 맞아요. 네. 부정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나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네. 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가면 전면 완화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해외 그 주요 언론 통신들 보도 네. 내용을 좀 살펴보니 다만 이제 긴장 관리, 서로의 긴장 관리하고 또 제한적 거래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또 체크해서 보신다면은 중국 배터리를 미국이 완전히 막겠다가 아니고 미국 공급망을 키울 시간을 벌겠다라는 전략 네. 이런 부분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산 배터리 관세 유지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지 또 중국 우려 외국 기업 규제 유지 이런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의 이 탈중국 방향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화해 뭐 이런 부분보다는 미국이 유리한 조건을 얻는 거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만약에 미국 긴장 완화 또 관세 일부 유예 또 공급망 협력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면 네.
뉴스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2차 전지 업종 전체는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냐 하면은 시장은 최악은 피했다라고 받아들일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중국 규제 완화는 한국 배터리 악재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 제한적인 경쟁 구도가 오히려 한국 기업에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 미국 공급망에도 들어가게 되고 또 중국 소재 일부 활용도 가능하게 되고 유럽 고객도 확보하는 중간 허브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부분 좀 전달해 드리면서요. 내일 앞으로 네. 조정 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섹터 2차 전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렇다면 코스닥이 사실 좀 흐름이 좋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코스닥이 많이 쉬어가고 2차 전지가 많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강하게 또 반등할 수 있다라고도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코스닥 쪽에서는 그 섹터 2차 종목이 사실 되게 많아요. 네. 세부 카테고리도 많이 나눠져 있고. 그래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훈풍이 분다라기보다는 거기서 특히 또 1분기 실적이 확인되고 네. 2분기 실적까지 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압축으로 종목이 좀 추려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종목들 또 파트너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뭐 아무래도 그 ESS 탈중국 관련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표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 가격 흐름을 보시면 네.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받고 있어요. 기간 조정. 그럼 지금 4월 21일, 지난 4월 21일 굉장히 급등하는 시세 흐름 보인 이후에 현재까지 횡보, 가격 네.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21선과 기술적으로는 가까워지는 가격, 그러니까 45만 원 가격이 단기 기준 가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49만 원, 8만 원 넘어가기 전에 밑으로 좀 매수를 1차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뭐 다들 잘 아시는 또 삼성 SDI가 되겠습니다. 삼성 SDI도 지금 가격 흐름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네. 좀 정도의 차이가 약간 있을 뿐 4월 22일 급등 출발했지만은 이건 프리마켓 시장에서의 좀 왜곡된 가격 흐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지금 옆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사실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삼성 SDI 실적 발표하는 날 60만 원 이하로 좀 내려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60만 원 이하로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내려오지 않았고 현재 70만 원 근처 69만 원 가격 부분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65만 원 가격서부터 해서 그러니까 현재 가격 69만 원 이하 한 65만 원 가격 부분에서 1차 분할 매수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삼성 SDI가 지난 4월이죠. 메르세데스 벤츠와 첫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프리미엄 OEM과의 EV 공급망에서 존재감을 다시 한번 키우고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삼성 SDI도 있고 뭐 LNF도 있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에코프로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을 다 매수하실 수가 없어요. 사실 불가능하죠. 또 종목 선택을 하는 것도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어려우실 거예요. 참 사실은. 어려워요. 네. 포스코 홀딩스도 좋아 보이고 퓨처엠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데 다 매수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가장 강한 대안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 핵심적인 10종목을 담고 있는 오. 타이거 2차 전지 탑10 레버리지. 네. 지금 2차 전지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이전에 올해 연초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과 수익률이 많이 차이가 나세요. 많게는 50% 이상, 적게는 뭐 20, 30%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네. 그럼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핵심 종목 10개를 지수화시켜서 따라가는 그러니까 2배로 추종을 하는 레버리지 상품을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 타이거 2차 전지 탑10 레버리지 안에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 뭐 다 들어있어요. 핵심적인 10종목이.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택하기 어렵다. 나는 이전에 2차 전지 종목들 매수해서 수익 내고 계시는 분들과 좀 비슷한 수익을 좀 가져가고 싶다. 욕심이 난다 하시면 타이거 2차 전지 탑10 레버리지 좀 관심을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도 사실 한 마이너스 5% 정도 장중에 음봉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말아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은데요. 한 번에 비중 20%, 30% 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5%씩 4번 나눠서 매수를 하셔도 되고 5%씩 6번 나눠서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 그런 기준 가격은 제가 밴드 공부방 또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그런 가격들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관심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살펴봤고요. ETF로 타이거 2차 전지 탑10 레버리지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분할 매수 접근이 유효한데 좀 더 자세한 전략들 밴드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내일장에서 또 관심 가져볼 종목 기대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제가 이제 히든주를 따로 준비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애프터마켓 일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종목이 이제 3종목 있어요. 네. KNS, 또 뉴엔AI, 모트렉스 이렇게 3종목이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 2종목 같은 경우에는 KNS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에 120원 모자랐어요. 맞아요. 그때 그랬죠. 네,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 목표가가 17,000원이었는데 이 120원 모자는 16,880원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 상황상 또 살짝 좀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어서 조정 시에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이 14,500원에서 14,000원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온다 하면 네. 매수 충분히 가능하고, KNS 설명드릴 때도 제가 추격 매수 하지 마시라고, 절대 추격 매수 하지 마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5,500원 위에서 이렇게 5월 4일 날 16,880원 갈 때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은 지금 속상하죠. 네. 그럼 KNS 이렇게 추가적인 전략은 또 무료 공부방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히든 종목 하나 가져와 주셨는데 이 3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인 전략 저희 받아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모트렉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트렉스가 이제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린 종목이고, 모트렉스 지금 가격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3년간 가격 조정 받아 내려와 있고요. 지금 가격에서 정말 모아가시기 딱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세한 투자 포인트 내용은 제가 밴드 공부방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는 판단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같이 살펴봤던 히든 종목 모트렉스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가져와 주셨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좀 더 상세하게 타이밍 같이 잡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여승재 파트너님의 무료 공부방 입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입장해 보시면 되고요.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번거롭다면 문자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번호 샵 3772번으로 여승재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앞서 관심주뿐만 아니라 히든 종목들 추가적인 전략 제시해 주신다고 하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나는 지금 자리에서 좀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셔서 도움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파트너님 온라인 공개 방송도 매일 오전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죠. 네, 오늘 파트너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